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차를 타고 가다가 2차선 또는 4차선 도로에 보기 좋은 토지를 보면 저런 땅의 주인은 누굴까? 나에게도 저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속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 정말 갖고 싶은 땅이 진짜 좋은 땅이랍니다. 지금 땅 사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땅값 살 때 못 샀던 분들, 지금 와서 과거에 땅값이 쌌다고 느끼는 것이지 당시에는 시골 땅이 뭐 이렇게 비싸 하면서 당시 시점에선 비싸서 못 산 것입니다. 현재의 세종시의 집가는 큰 상승의 정점에서 보합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즉 이제 세종시의 땅값은 올랐을 뿐 지역별 금액에 맞게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토지시장에서는 신중해야 할 단계이고 돈이 될 만한 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돈 될 것 같은 땅 살 때는 경험적인 요소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운칠기삼의 감으로 때려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냉정해져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토지 매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토지 매수 방향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요소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기초와 기본에 근거하여 현장 속의 경험을 토대로 잘 준비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종시 토지시장은 풍선 효과와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등 알만한 많은 용어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는 부증성과 영속성, 부동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은 증가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옮길 수도 없고 사람만 바뀔 뿐 영원토록 계속 있습니다. 유행도 돌고 돌아서 또 약간의 변화와 함께 다시 돌아오듯이 토지 역시 관심도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이 깊이 남아있는 지역, 처음부터 가격대가 형성되었고 금액이 있었던 그 지역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아진 금액대이다 보니 다시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시동과 예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은 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남면을 보면 삼생할건과 접한 호탄리, 신촌리, 장제리 등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연기면에는 연기리와 보통리, 누락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상승 지역을 콕 집어준 곳, 말해 뭘 합니까? 연서면 봉암리 하나로마트에서 BRT가 개통될 곳을 바라보면 뭘 합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샀어야 하는데 후회만 남죠. 조치원의 침산리, 번암리, 신흥리, 장군면의 봉안리, 대교리, 청병마을 금암리, 연동면의 명항리, 내판리, 부강면의 부강리, 문곡리, 전이면 읍내리, 동교리 다 명품 지역들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듯이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차익을 보기 위해서도 선택의 연속이 있습니다. 쉬운 땅으로 매수할 것인가? 관리가 필요한 땅을 매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겠죠. 어떤 땅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쉬운 땅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쉬운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쉬운 땅이란 용도지역, 지목, 도로 조건, 입지, 토지 모양, 적당한 면적 등이 모두 충족되며 별도의 관리 노력 없이 현상 유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 땅값이 오르고 황금성까지 좋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토지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즉 신경 안 써도 되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있다고 해도 금액대는 상상했던 이상으로 후덜덜합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좋은 토지인데 맹지도 내 땅이 가장 좋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오죽할까요? 사실 쉬운 땅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핸디캡이 다소 내재되어 있고 관리하지 않으면 팔 때 금액 깎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땅 살 때는 돈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매입이 됩니다. 반면 땅 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 사려고 하지 안 좋은 땅은 초급매 아니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내 땅에 핸디캡이 있다면 그 핸디캡을 보완시켜야 좋은 차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과 보존 가치 등의 관리에 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핸디캡을 극복하는 것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법입니다. 땅은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지만 도로 폭이 좁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내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 넓힘으로써 접도구역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내 땅이 도로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흙을 저렴히 받을 수 있는 곳,
공짜로 얻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성토해야 합니다. 땅 면적이 좁고 땅 모양이 예쁘지 않다면, 만약 국어가 있으면 점용 허가를 받고 내 땅이 길을 잡고 있다면 맹지를 저렴하게 이용해도 되고 옆 땅의 일부를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변이 개발된다면 5년 주기의 토지 적성 평가를 활용하여 건축행위 허가 등을 수반한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계속하시고, 농지 또는 임야를 대지로 개발행위 허가 및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좋죠. 절세를 하고 싶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형질 변경, 지목 변경을 통해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창고 또는 가건물 등을 건축해주고 임대사업, 즉 월세로 전환하여 진행해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이곳에 연계성이 있는 상권 등이 형성된다면 이는 곧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게 함부로 막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꼭 전문가에게 상황 설명하고 나서 최소 범위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삭기 한 번 이용하려면 1시간을 사용하든 5시간을 사용하든 5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고, 마을에 굴삭기가 들어온다면 조용히 가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토지시장 상황을 볼 때는 지금은 작년과 달리 추격 매수할 상황은 아닙니다. 토지의 금액대가 오른 상태에서 자리를 잡았고 대선 종료 및 지방선거가 갓 끝난 상황에 대출 금리 역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 투자자 역시 활발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많이 신중해졌고 건축업 종사자들의 실수요자 위주로만 다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 계산 방식을 목표 수익률에서 목표 수익 가액으로 차익 계산 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몇 배 올랐냐가 아니라 얼마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과거 3, 4년 전의 경우는 평당가가 낮았고 투자금 역시 높지는 않았습니다. 즉 3, 4억 투자로 6억에서 10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은 셈이 됩니다. 수익금으로 정리해보면 세금이나 비용 떼고 나면 2억에서 4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현재 두세 배 집가 상승한 시점에서 6에서 8억대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라고 하면 100% 수익률이 되기 위해서는 12억에서 16억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단 그 금액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9억에서 12억에 매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기존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것이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기도 하고 투자 금액이 많이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도 많이 올라간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세종시 토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쉬운 땅은 좋은 땅이고 핸디캡이 없는 좋은 땅들이 돈 되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은 비싼 것이 당연한 공식이고 좋은 땅과 비싼 땅이 수익성까지 좋다라는 것은 이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 시점쯤에 외부 환경 요소와 상황 변화로 당시의 매수 금액이 최고액의 정점기였다라고 하면 상승 마지노선을 넘어섰을 수도 있고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하시는 분을 급하게 하여 매입을 유도하더라도 냉정하게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스카이 대학이 있듯이 세종시 외곽지역의 면 단위에도 당연 우수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가 가장 좋은 곳은 당연한 것입니다. 1급지에서 5급지의 3, 4순위 마을의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와 6급지에서 9급지의 1, 2순위 마을의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셨다면 서울대 농대를 보낼 것인가 지방사립대에 의대를 보낼 것인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공선생이 뽑은 면단위 급지순위는 급남면,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연동면, 부강면, 전이면, 소정면, 전동면 순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왜 장군면이 4등이야? 전동면이 소정면보다 뒤에 있어라고 의구심이 들 텐데 사실 1급지에서 7급지가의 토지 시세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9급지인 전동면의 보덕리 계획관리 토지만 해도 장군면 송문리나 용현리의 계획관리 토지와 가격은 비슷합니다. 각 면에 가장 비싼 마을의 토지 평균가와 거래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1급지에서 5급지의 3m 도로를 따라 1, 2km 들어간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 6급지에서 9급지의 2차선 및 4, 5m에 접한
적급성 나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제한사항은 없는지, 유휴 면적은 얼마나 발생하고 전용 면적 대비 가용 면적은 얼마나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곳에 주요 호재는 없는지와 확장성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하려는 토지에 비선호 시설이 있다면 해소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현실적인 분석도 필요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이니까 가축 냄새도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마스크 벗고 미세한 냄새까지 맡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땅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사셔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비선호 시설이라고 하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묘지입니다. 봉분이 한두 개 있는 묘지라고 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동묘지나 종중묘지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공동묘지나 종중묘지가 이장된다는 것은 이번 생애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묘지는 이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자손이 잘 되는 명당 자리에 조상님이 누워 계신다고 하면 잘 관리하고 있고 이장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된 자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인접 땅을 사려고 달려들겠죠. 두 번째는 고압선 인근 토지, 선화지 토지입니다. 이런 곳은 산업단지가 입지된 곳에 많이 산지되어 있습니다. 가끔 고압선 근처에 있다 보면 전력을 공급하는 시기가 되면 전기가 들어가는 소음을 듣게 되는데 조금 무섭기는 합니다. 개인이 철탑을 옮겨달라고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을 것이고, 개인이 비용으로 옮긴다 한들 철탑 한 개 옮기는 비용이 땅값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중화된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하면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식장 및 화장장이 있는데, 산울동 옆에는 은하수 공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장례 문화도 수목장 등으로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없으면 더 좋은 것이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해준다면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시설입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 등의 지역 분석 후에 미래 가치를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축사에는 크게 우사, 돈사, 개사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우사는 냄새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사나 개사의 경우는 엄청납니다. 세종의 경우는 대부분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보상 협의 등만 잘 되면 이전하여 타 지역에 할 수도 있고, 폐사하면 보상받은 돈으로 노름만 안 하고 큰 욕심 안 부린다면 평생 쓸 돈은 나올 겁니다. 축사는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입로등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전 및 폐사하면 아주 좋은 토지가 되니 주변 상황 분석과 분위기를 보고 매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이 어려운 것이 건축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관측 등과 관련된 층수 제한 등의 행위 제한이 수반됩니다. 군부대 이전은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이전의 세부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국방 예산 등의 책정까지 계획되고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사업자에게는 군사시설이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은 지가 상승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및 경작 등의 이용 목적이라고 하면 주변지 대비 확실히 저렴해야 할 것이고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걸쳐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고 테마공원 등이 조성될 지역이라고 하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개발 행위 시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 공원법 등 건축 규제가 강력한 법들이 있으니 자칫 헐값에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려고 결심한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땅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은 사랑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이성과 감성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꼭 주변의 전문가와 피드백하시고 쓴소리도 달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땅 살 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을 매입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주 목적은 넓은 땅을 사서 잊어먹고 살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묘목을 심어 조경 식재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면적이 작다라고 하면 주말 체험 농장 등 목적에 적합한 이용 행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가용 면적 내에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개정 강화 시행으로 농지위원회로부터 휴경 농지 등의 통지를 받으면 강제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도 되고, 더 나아가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씩 4년이면 땅값은 벌금으로 다 날립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는 약 800평을 매수하시려다가 500평으로 축소하셨고 샤인머스킷 농업
농업 경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관리가 어려운 분의 경우에는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셔서 농지대장 발급 및 농업 경영체 등록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토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애매한 요인들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기간에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놓으면 확실히 짓고 조금이라도 싸게 매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하천 건너편에 토지가 있고 이 토지로 진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니 다리를 통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가 어떻게 형성된 다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에서 설치한 다리인지 개인이 무단 설치한 무허가 다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하천은 국가 하천인지, 하천 정비 사업 등은 대략 몇 순위이고 계획이 언제쯤 진행될 것인지도 예측해야 합니다. 관에서 설치한 다리 또는 허가받은 다리라고 하면 하천 정비 사업 때 다리는 놓아주고, 개인이 설치한 무허가 다리라고 하면 불법 구조물로 철거됩니다. 또한 개인이 무허가로 설치한 다리라면 이 땅은 하천에 둘러싸인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고 시멘트 포장만 되어 있는 도로라고 하면 포장 주체를 확인하시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마을 수건 사업이나 새마을 사업 등으로 관공서에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미 받고 도로 개설 후 포장하였다면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가 없겠죠. 세종시 모 지역의 경우에는 법인이 임야 및 토지를 매수해서 그곳에 2차선 도로로 아스콘 포장까지 잘 해놓았습니다. 이곳은 당연히 도로 접한 땅이라고 하여 좋다고 하겠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법인에게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의 모든 토지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핸디캡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곧 토지 가격과 같다는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핸디캡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싸게 사서 잘 관리하고 가치를 높인 다음 그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토지의 가치를 놓으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포장되어 있는 토지에 포장을 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고, 포장이 내 토지의 진입로 앞까지 온다면 더할 나위는 없겠죠. 만약에 내 토지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계획이라면 포장하는 업체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해달라고 하면서 싸게 진행할 수도 있고, 대지조성 사업장 등에서 흙을 받을 수 있다면 장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성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땅 모양이 예쁘지 않다면 옆 토지의 일부만이라도 매수해서 만드시고, 이때는 내가 을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은 비싸게 사야 할 것입니다. 단층이 된 토지라면 측량을 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평탄을 하거나 아싸리 형질 변경해서 분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핸디캡을 줄이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 땅은 손 한번 댔다 하면 큰돈 들어갑니다. 원 상태로 유턴을 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회수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